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죠. 레드필 지식이 계속 얘기하잖아. 네 자존심만 챙기고. 날고기는 알파남들이 워낙 많으니까 나도 알파남이 돼야지 이게 레드필이죠. 내가 여자한테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그냥 성의를 보일 뿐이지 진심 따윈 갖다 버리고 기술적인 실력을 키워라. 진정한 알파남들은 사소한 어떤 자신의 잘못된 습관, 말투, 심지어 나를 알파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 나를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자신을 가꾸고 외모도 발전시키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의 자존감을 올려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베타남인 이유는 성격과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관이고 뭐고 자존심이고 그리고 기술적인 연애 그리고 화술의 어떤 테크닉을 키워서 외모도 발전시켜서 대화적으로 보이는 어떤 화술적으로도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나를 발전시켜라. 그래서 내가 알파남이 되어라.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레드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앞에 뭐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른 레드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번 진심 따윈 중요치 않으니 기술적인 실력부터 키워라. 2번 너는 차일만 해서 차인 거다. 실패한 관계를 피드백하여서 문제점을 발견하라. 3번 진정한 알파남은 사소한 잘못된 습관, 말투, 심지어 대사 하나하나까지 다 피드백하며 반성하고 자신을 알파적으로 발전시킨다. 4번 보다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자신을 가꾸어라. 외모가 발전하면 남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스스로도 자신감이 올라간다. 일단 이 구간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바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연애를 떠나가지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다 맞는 얘기예요. 레드필 지식에서는 기술적인 실력을 키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게임을 배우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로터마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패한 관계에서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거. 이건 굳이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발전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삶의 전반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실패했는지 좀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진정한 알파남이란 말이 좀 웃긴데 왜냐하면은 내추럴 알파들은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뭐 사소한 잘못된 습관, 말투, 심지어 대사 하나하나까지 다 피드백하고 반성하고 자신을 알파남으로 발전시킨다. 이건 개소리예요. 알파남들은 진짜 리얼 그게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프레임을 잘 장악하고 그 게임을 물 흐르듯이 하는 사람들은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집착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그런 알파남들이 키 크거나 잘생겼거나 또는 뭐 돈이 많거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골고루 복합되어 있거나 그래서 뭐 어느 하나 특징 때문에 뭐 굳이 이런 짓을 안 해도 된다라고 규정을 할 수 없겠지만 제가 확실히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사소한 습관에 대해서 너무 자의식을 갖고 또는 말투에 대해서 너무 자의식을 갖고 대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너무 자의식을 갖는 것은 알파랑 거려버려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채널 이름에 구체적인이란 말이 들어가요. 그리고 뒤에서 시종일관 하는 얘기가 다 구체적인 얘기들이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be, do, have에서 do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는 강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뭔가를 다루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선생으로서 뭔가 좀 자질이 의심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뒤에 얘기할 거예요. 일단 지금은 이 부분에 집중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뭐 잘못된 습관, 말투, 대사 하나까지 자신을 알파적으로 발전시킨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얘기가 잘못 와전이 되거나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멘탈 포인트 오브 오리진이 내가 아니라 여자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4번 보다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자신을 가꾸어라. 외모를 가꾸어라. 뭐 이거는 룩을 잘 관리를 해라라는 얘기는 레드필에서도 한 얘기죠. 근데 참고로 북미 레드필에서는 남자한테 성형수술 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굉장히 자질이 없는 강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가 베타남인 이유는 성격과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허접한 것이다. 기술적인 연애 및 화술과 실력과 외모를 발전시키면은 알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내가 참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성격과 가치관의 문제가 많거든. 성격과 가치관의 문제가 많거든. 아이고 두야. 이 사람 최근에 리치 쿠퍼가 미국에서도 이제 레드필이 최근 몇 년간 뜨니까 캐나다도 마찬가지일 거고 페이크 멘토들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리치 쿠퍼가. 그래서 페이크 멘토를 적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슨 표현을 쓰냐면 포우저라는 표현을 씁니다. 포우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가르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알파를 거듭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포우저가 되라는 얘기예요. 포우저. 성격과 가치관을 그대로 두고 어떤 화술이나 그러니까 말빨로 조지거나 그런 기술, 테크닉, 거기다 외모를 얹어가지고 알파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정교한 흉내내기를 가르쳐주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왜 형편없는 강사인지가 여기서 바로 드러납니다. 이거는 솔직히 연애까지 안 가도 돼요. 물론 제가 연기를 오랫동안 배웠고 또 저도 연기 지도를 연출이나 감독으로서 해본 적이 있으니까 사실 연기와 그 거듭난다는 거는 사실 좀 비슷한 측면이 많거든. 내가 옛날에 가르쳤던 영어랑은 좀 더 달라요. 근데 하물며 영어를 배우더라도 아이들의 성격과 가치관이
아이들의 학업 성과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선생님 하면서 가장 와닿았던 말이, 소를 물가로 어떻게 끌고 갈 수는 있는데 소 머리 뿔을 붙잡고 이렇게 내가 물속에 집어넣을 순 없잖아.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걸 내가 연출할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을 많이 깨닫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지난 몇 개월간 사연을 쭉 받아봐도 가장 답답한 게, 여러분이 이 성격과 가치관, be to have에서 be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결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지난번 주말에 왔던 투네이션, 제가 파트 1, 2로 나눴던 자신이 옛날에 감마멜이었는데 막 엄청난 그런 장기간의 노력으로 알파적 기질을, 상남자적 기질을 많이 가졌는데 여전히 고민이 생기는 그 남자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가르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연애를 떠나서 근본적인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차원에서의 문제예요. 사람을 가르쳐 본다면은, 제대로 가르쳐 봤다면은, 성과를 내봤다면은 절대로 그 분야가 어디가 됐든 간에 성격과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뒤에 그냥 허접한 것이래요. 뭐가 허접한 거죠? 기술이 허접한 건가요? 이게 뭐 목공 기술인가요? 아니면 정말 뭐 무슨 기능사야? 며칠 배우면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 하물며 연애라는 것은 어떤 여자가 나라는 인간을 좋아해야 되는 부분이 커. 제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화술로 조지잖아요? 외모를 뭐 성형을 하든 뜯어고치든 뭔 쉥쇼를 해가지고 이 사람 말에 따라가지고 여러분이 여자친구를 사귈 수는 있을 것이야. 난 그건 부정하지 않아. 근데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오래 못 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B가 결여된 두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거든. 결론적으로 이 가면은 굉장히 얇고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천막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곧 뽀록 납니다. 이런 식으로 배우면은. 그래서 리치 쿠퍼가 그 포우저, 흉내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리치 쿠퍼도 소름 돋게 제가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Guys, be, do, have. 리치 쿠퍼도 지난 몇 년간 채널을 하면서 못 느꼈겠어 그거를? 그걸 내가 뭐에 비유를 했어요? 찐 4차원인 친구와 4차원 컨셉을 잡은 친구에 대해서 내가 비교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자신이 찐 4차원인 친구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그런 기술이나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얄팍한 것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거를 연기 교육에 대입을 해보자면은 기본적인 메소드 연기인 정서 구축이나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순전히 겉의 기교, 말투, 흉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기를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과 맥락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연애, 이거 굉장히 강조 많이 해요. 이 사람. 화술. 아니 뭐 이 사람한테 기술적인 연애와 화술 배우면은 뭐 정권이라도 잡겠어. 그죠? 여자도 유혹할 수 있는데 국민들을 유혹 못하겠어요? 이분이 주장하는 게 대화, 화술, 그리고 외모를 발전시켜서 내가 알파남이 되어라 한 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올바른 레드필이래요. 이거 뭐 문화 상대주의인가요? PC주의자들의? My truth. 나만의 진실. 저 밖에 객관적인 진실은 존재하지 않아. 오직 상대적이고 자기만의 진실이 있을 뿐이야. 왜 사람들이 이런 올바른 레드필을 못 가르치냐면요, 지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성의 기술들, 이런 걸 지들이 몰라서 그래요. 자, 특별해지는 것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범생이 되는 것과 바나나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창시절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력이 없으면 공부를 못하고 무시를 당하는 이런 부조리한 사회에서 그게 어려우니까 대부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회로 학원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숙제 끝나고 게임하고 놀고, 나는 이 경쟁사회에서 다 뛰어넘고 이길 거야, 내가 그중 한 명이 될 거야, 알파남이 될 거야 생각하는 게 모범생이래요. 그리고 기술은 없고 실력도 없고 노력하긴 싫고 이런 게으른 애들이 선택하면서 바나나가 되는 거예요. 경쟁사회는 야발, 이게 문제지, 내가 문제야, 얼마나 한심해, 난 특별해질 거야,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못해, 난 내 주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이게 바나나래요. 여러분은 모범생이 되고 싶으세요? 요새 제가 레드필을 싫어하는 이유는 걔네들이 말하는 것은 바나나가 되는 거를 가르쳐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실질적으로 알파적 기질은 바나나에 가깝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지금 굉장히 거꾸로 알고 있는데 여자한테 섹시할 확률은 모범생보단 바나나일 확률이 높아요. 이거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뭐 이건 뭐 굉장히 사소한 것이고, 근데 이분의 생각은 굉장히 반대로 된 거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부조리가 형성되고 그 경쟁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경쟁에서 이겨서 그 이익 위해서 뛰어난 실력을 갖는 게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바나나예요. 반대로 블루필이 모범생인 거예요. 미안한데 이 사람이 지금 정의한 거, 경쟁사회에서 실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건 귀찮고 어렵다. 그냥 나는 나 사는 대로 살 거고 내 멋대로 나를 맞춰주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레드필 지식에서 한 적이 없어요. 레드필은 burden of performance를 얘기하고 거듭나라고 얘기하고
become the best version of yourself가 되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개샹 마이웨이 무조건 그거 한다면 여자가 무조건 유혹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냥 내 맘대로 살 거야는 블랙필에 가깝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블랙필을 레드필이랑 혼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런 식의 반항을 하면 블랙필에 가깝고, 오히려 얘가 얘기하는 그 부조리를 인식을 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현실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실력을 키우자가 레드필적인 거고, 그런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반항이에요. 나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연애를 가르친다고 얘기하는데 전반적인 연애 시장의 구조나 사회 분위기나 사회 구조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쉽게 비교하면 경제학자라고 비유를 하자면 굉장히 미시경제학에 환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시경제에 대한 그런 맥락이 없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애초에 그러면은 비유가 틀렸지. 이 사람 보니까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1999년도에 개봉한 매트릭스를 봤겠죠? 나도 내가 직접 봤는데. 그러면은 그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을 먹고 깨어나가지고 기계 세상에 대응하는 게 바나나들이지. 이 사람은 계속 부조리 하는데 레드필은 이걸 부조리를 보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불편한 진실일 뿐이지. 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반항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연애 시장의 문제, 네가 뭐 연애에 대해서 더 잘하네, 내가 연애에 대해서 더 잘하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서로 A몽이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상식의 문제야. 또는 삶에 대한 경험과 통찰의 문제예요. 레드필 지식을 먹고, 즉 레드필을 먹고 진실을 인지한다는 행위 자체가 현대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반항화가 돼야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댓글에서 얘기했듯이 레드필님, 레코님, 제가 제 친구한테 레드필을 소개해줬는데 저보고 여혐이래요. 아니면 레코님, 제가 친구한테 여자들한테는 이러한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이거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했더니 여혐이래요.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는 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여혐 소리를 들었어. 나는 여자를 여신에 있는 천상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아니라 사람 레벨로 끌어당겨서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줬는데 여신을 사람 레벨로 끌어내렸더니 듣는 소리가 여혐이야. 여자한테 들은 것도 아니야. 남자한테 들었어. 같은 남자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드필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응하면서 무엇이 듣기 좋냐가 아니라 무엇이 실제로 작동하는가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이 모든 세계, 미국도 마찬가지야.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고 자유롭다는, 특히 한국 사회, 집단적 사고를 하도록 설계돼 있고 땅덩이가 좁고 사고의 폭이 깊지 않게 교육을 받아온 우리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레드필 지식을 향유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반항화가 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모범생이 하는 거라고 주장을 했던 경쟁에서 이기고 실력을 가져서 남자로서 거듭남자라는 마음가짐 자체를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반항화적 마인드야. 현재 사회 구조에서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강사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강사로서 자질이 있으려면은 거시적인 관점들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 현재 한국의 연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이 어떤지. 아까 얘가 뒤에 성격과 가치관 얘기했죠. 바로 뒷 섹션에서. 거기서 말하는 가치관은 뭐예요? 성격은 나만의 것이기도 해. 내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기도 해. 사회적으로, 후천적으로 1세부터 5세까지 여러 가지 뭐 학문기 이런 입술기인가 아무튼 거쳐가지고 형성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가치관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기도 하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격과 가치관을 무시하고 무조건 기술로 찍어 눌러서 연애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식의 장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건 네가 연애를 잘하냐 내가 연애를 잘하냐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가르치거나 또는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세상을 통찰했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자질이 안 된다는 거거든. 이것들을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거를 거꾸로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근데 얘가 왜 그러면은 모범생 반항화 지론을 썼을까요? 얘 입장에서는 지 얘기를 듣는 게 모범생이란 얘기야, 결론적으로.